네,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타닥탁탁탁. 네, 오늘 시장 표현할 한 단어입니다.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 가실까요? 네,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오늘 시장 곳곳에서 이 소리가 나는 듯합니다. 관세 이야기인데요. 자, 8월 1일 데드라인을 하루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합의의 큰 틀은 세 가지 숫자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상호 관세율 15%. 우리는 FTA 덕에 사실상 그동안은 무관세였는데요. 이번 합의로 그 혜택이 사라집니다. 분명 이전보다 조건은 나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25%를 들이밀면서 강하게 압박해왔기 때문에 15%라는 결과가 마치 아주 큰 양보를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가 생긴 거죠. 실제로는 무관세에서 15%로 오른 건데도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트럼프의 협상 레버리지가 참 대단하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미국 투자 3,500억 달러입니다. 일본은 5,500억, EU, 유럽연합은 6천억 달러라서 그에 비해서 좀 적어 보입니다. 근데 GDP 대비 비중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각 국가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EU는 3%, 일본은 13%, 그런데 우리는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투자하는 겁니다. 다만 이 3,500억 달러가 모두 현금을 나가는 실투자는 아니라는 게 오전에 있었던 관세협상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설명입니다. 대부분은 기존 투자 재배치와 대출 보증이고 순수, 그야말로 이 돈을 들여서 하는 투자는 10%도 안 될 걸로 봤는데요. 미국이 펀드 수익의 90%를 가진다고 발표는 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일본 때와 마찬가지죠. 외형은 커 보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표현을 그 당시 미일 통상 타결 브리핑 때 말씀드렸는데요. 2주 뒤 정상회담에서 이 구조가 다시 확인될 겁니다. 자, 셋째,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 구매.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에서 미국산 원유를 7번째로 많이 사주는 나라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8만 MMCF의 미국산 원유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조달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안보엔 긍정적이겠지만 무역 수지엔 부담 요인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이번 합의는 숫자만 봐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여파가 있습니다. 어떤 산업에 타격이 있고 어떤 부분에 기회 요인이 숨어 있을지 잠시 뒤에 자동차, 조선, 2차 전지를 각각 커버하는 대표 애널리스트와 함께 산업별 파장과 전략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합의가 시장과 우리 경제에 던지는 의미, 그리고 남은 변수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셨던 김응종 고려대 국제대학교 특임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한미협상 타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으로 평가 좀 해주십시오. 예, 트럼프의 공세적인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합의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일단 쌀이라든가 소고기, 그리고 농축산물, 그리고 그다음에 데이터 이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양보를 한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돋보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5%에 대해서 12.5%, 우리가 이제 한미 FTA를 고려한다면은 다른 나라들이 15%니까 12.5% 정도였으면 적절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요, 그건 아직까지는 정확한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판단을 좀 유보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앞에서 보면 이제 GDP 대비를 비교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EU라든가 일본하고 비교를 했는데, EU하고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부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총 GDP 대비의 우리 경제 개방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한 20%에 불과하고 EU 같은 경우는 한 35%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5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가 더 많은 것이 반드시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허. 예, 그래도 이제 현실적인 협의를 봤다라는 평가를 긍정적으로 좀 해주셨습니다. 미국 네네.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국 투자펀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진다고 밝혔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정치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협상할 때도 또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조금 더 앞으로 2주 동안에 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재투자 개념이라고 말을 했죠.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아마 만약에 혹시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강하게 반대하는 또 다른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어느 정도의 세부 사항들의 윤곽은 언제쯤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2주 정도 내로 정상회담이 돼 있으니까 예, 일단 거기까지 가면은 조금 알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투자와 관련해서는요. 예, 결국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민간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때 구체화되는 것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가 이익을 가져가는지는. 예. 그러면 굉장히 이제 시간을 두고 어떤 추가적인 소식이 들리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네. 지금은 섣부르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국내 쌀,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지고요. 고정밀 지도나 방위비 그리고 미국산 무기 추가 양보도 없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는데 이 부분은 뭐 협상의 성과로도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협상의 성과로는 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것이 국내 시장을 좀 더 개방을 해서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 구도를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시장을 계속 보호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이제 불필요한 보호 같은 거는 조금 더 이제 개방을 함으로 해가지고 경쟁을 유도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예, 정리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협의 내용 중에서 보시는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지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미국에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역수지 적자였는데 결국은 이거를 투자를 대규모 하겠다라고 하면서 비관세 장벽 부분을 갖다 막아냈던 것이 일단은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5%뭐 다른 나라하고 거의 동등한 그런 수준인데 바로 그런 수준에서 막았다는 것은 일단 평가를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확실하게 손해를 볼 것은 막았고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닐까 하는 그 부분은 불확실한 부분을 갖다가 내줬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한 부분을 막고 불확실한 부분을 내줬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크게 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이번을 성과를 선방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후에 추후에 세부 내용들 조율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더 따져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 리스크는 좀 피한 상황이라고 좀 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오고 갈 거라고 보세요? 그 의제와 뭐 후속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그 통상협의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부분이 추가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논의에서 전혀 논의가 안 돼 있던 외교 안보 분야,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조선협력 관련해서 물론 상당히 이제 뭐 구체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만은 더 추가적으로 한미 조선 산업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급하게 연결 요청 드렸는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이자 전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장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 합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분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원래 한국 차는 미국에 팔 때 관세가 0%이고 일본과 유럽 연합의 차는 2.5%였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사실상 12.5% 수준을 목표로 협상에 임했는데 이제 미국이 15%를 고수하면서 일본, 유럽연합, 한국 모두가 동일한 15% 관세를 물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관세 혜택을 잃어서 더 불리해진 것이고 일본과 유럽은 기존보다 높아졌지만 우리와 똑같은 조건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제 자동차 업계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전략산업분석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동차 관세 일단 15%로 낮춰졌습니다. 이제 일본과 유럽과의 경쟁 구도가 더 치열해질 텐데요. 특히 일본은 미국 현지 공장도 많고 자동차 시장도 이미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핵심 내용들을 어떻게 풀이해 볼 수 있을까가 고민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5%였던 관세율이 15%로 낮춰졌기 때문에 예상했던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FTA 철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2.5%의 관세를 물고서 미국에 승용차를 수출을 했었습니다. 한국은 무관세로 수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5%로 일괄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은 한국 차 같은 경우는 2.5% 정도 이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는 경제력 측면에서는 일부 좀 훼손되는 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라고 하는 게 사실 25%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관세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현지 생산 비중도 좀 높이고 그리고 부품 공급망 같은 것도 조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로서는 상당한 이제 과제가 생겼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FTA 효과는 사실상 사라졌지만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정의선 회장이 협상 측면 지원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자동차 부품업계에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지요? 일단 전반적인 이제 경쟁 구도를 봤었을 때 사실 메이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대응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일부는 뭐 중소형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내 판매량이 많지 않았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 내 현지 공장을 좀 짓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시장 내 경쟁이 좀 심화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 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이 더 강화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동화 그러니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쪽에서 미국 내에서 인기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 내 점유율을 확인하면서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메타플랜트 신규 공장 가동을 하면서 현지 생산을 늘려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품사들도 동반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미국 내 현지 생산을 통한 관세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좀 일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최근 들어서 환율로 인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로 인해서 많이 좀 누그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플러스과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들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 내 신규 투자를 또 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금 여력이나 그리고 공장 운영 능력 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좀 대응 여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오늘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시장의 평가가 다소 아쉬운 분위기입니다. 이번 관세 합의 이후에 주가의 향방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 어제도 이젠 자동차 주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었고 올해 이제 뉴스가 나와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다가 약간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좀 뉴스가 이제 호재가 나왔을 때를 기회를 삼아서 이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이제 전망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리스크 완화가 될 것 같은데요. 관세율이 불확실성이 존재했을 때보다는 지금 확정적으로 관세율이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 먼저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제부터는 그리고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협상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 내에서 가격 인상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생산 조절, 그리고 어떤 원가 절감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관세 이펙트를 최소화하는 이런 전략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는 리스크가 점점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면서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주가 측면에서는 부품업계보다 완성차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전략산업분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동차에 이어서 이번 협상에서 또 하나의 핵심 카드로 꼽힌 산업이 있죠. 바로 조선업입니다. 이번 협상 구호 중 하나가 마스가, 즉 미국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였는데요. 미국이 조선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대목이죠. 한국 조선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급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엄경화 신영증권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협상에서 핵심으로 평가된 카드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부분이 협상 결과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쉽게 말해서 미국이 받고 싶은 선물 목록에 조선업 협력을 넣어놓은 상황인데 우리가 이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표를 가지고 나간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카드 자체는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 규모 투자도 사실은 지금 많이 언급됩니다. 이 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요?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에 조성된 펀드는 직접적인 에쿼티 투자는 제한적이고 대출이나 보증이 대부분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캐피탈 콜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덧붙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한국 업체들이 진행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면 이제 돈이 모자라고 신용이 모자라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 인수를 시사하는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미국 물량 수주권을 계약할 때 필요한 RG 발급이나 미국의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미 조선소를 인수한 하나그룹 같은 경우 필리조선소에 대한 투자를 추가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는 해당 펀드를 이용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캐피탈 콜이라는 데 굉장히 많은 힌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진행을 하다가 이 프로젝트가 중간에 무산되거나 이러면 이제 비용이 청구가 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미국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조선 관련 기업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출을 했을 때 어떠한 고객군을 바탕으로 어느 만큼의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조금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나도 진출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국내 대기업에서 이제 미국에 해당하는 방산이나 아니면은 상선과 관련된 영역을 어느 정도 사이즈로 가져올 수 있는 대기업과 좀 연계해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희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각에서는 또 리스크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관세는 여전히 50% 유지죠. 그리고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 내에서 재투자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선업 전반에 무역 협상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저희는 철강업계 자체도 그렇게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관세를 만약에 높게 적용받는 걸로 인해서 철강업계들이 지금까지 수출량이 조금 감소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미국이 수입해서 쓰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그런 철강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관세가 높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변동 가능성을 조금 줄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자체도 리스크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불분명한데 조기에 좀 무리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협상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지금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요, 추가적으로 그 투자의 관점에서 그러면 조선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힌트를 주신다면요. 분명히 조선업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대단히 큰 장사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 직접 투자를 이미 진행한 하나그룹이 미국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반응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의 투자 의견은 좀 그 하나그룹보다는 HD현대그룹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에까지 수출을 하는데 조금 더 포션을 넓힐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HD현대그룹 내에서 HD현대중공업과 그리고 엔진사인 HD현대마린엔진 같은 업체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일단 리스크 요인 해소 쪽으로 무게중심을 싣고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투자에 대한 힌트도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릴레이 전화 연결을 통해서 각 전문 분야들 분석하고 계신 애널리스트 전화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에 이어서 이번 협상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쪽은 2차 전지이겠죠.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와 함께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대상으로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차 전지는 IRA 보조금과도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또 도전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실에서 밝힌 2천억 달러 펀드 중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한 투자 부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그 관세협상 타결안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데요. 2차 전지 관련된 투자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과 별개의 투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기존에 했던 투자들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번 금액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아마 대통령이 방미를 하셔서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언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추후에 조율되는 내용들, 세부 사안들 계속 따져봐야겠죠. 최근 LG 에너지솔루션 등 셀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대규모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뭐 셀이나 소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관세라는 게 우리가 FTA에서 이미 0%를 받고 있었던 상태라서 그것과 비교하면은 사실은 뭐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게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과 그 유사한 경쟁 강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정부가 IRA를 완전히 변경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으로 완전히 확정했기 때문에 우리 K 배터리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예전보다는 좀 더 높아졌다. 시장 전체는 전기차 쪽은 좀 부족하고 하지만 ESS 쪽은 살아 있고 반면에 ESS 과거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을 장악을 했었는데 그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요즘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진 쪽이 말씀 주신 ESS 분야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투자 의견 종목별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번 무역 합의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앞으로의 캐즘 돌파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향후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배터리 쪽은 전반적으로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은 전기차 판매가 성장폭이 예전보다 더 이제 커지면서 하반기에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은 전기차 쪽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성장률이 훨씬 낮아지겠지만 ESS는 사실은 단기적인 수혜가 예상될 정도로 판매가 앞으로 많이 늘게 될 건데요. 그동안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했다면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아예 못 받게 중국의 셀을 사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면 이제 못 받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우리나라 LG 엔솔로부터 LFP를 구입을 해서 ESS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ESS 시장 자체가 전기차 시장의 배터리 규모로 보면 약 한 60에서 7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전기차 아니라도 ESS로 미국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맞는 국면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에 대한 고민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 배제, 한국 선택 그 과정에서 키워드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는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가장 유리한 기업은 뭐예요? 당연히 이제 ESS는 셀 업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죠. LG 엔솔과 SDI 두 회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SK온도 이제 아마 조만간 시장에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를 감안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3원계 배터리에서 LFP를 추가를 하고 망간 리치 LMR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셀의 폼팩터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셀 업체들을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 LG 엔솔, SDI 요 두 가지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어제 일단 반응이 좋았던 셀 기업들, 오늘은 차익 매물 출회, 일단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셀 온 뉴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